물건을 정리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추억이고 저것도 언젠가 쓸 것 같고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품 정리사 김미라입니다. 10년간 1,500가구 이상의 정리를 도와드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꼭 버려야만 하는 물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물건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물건들 중 정말 필요한 건 몇 개나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게 된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10년 동안 유품 정리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집을 방문했어요. 특히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한평생 모아온 물건들로 넘쳐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물건들이 어르신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건 버리면 안 돼. 추억이 담겨 있어. 이거 언젠가 쓸 수도 있어. 아직 멀쩡한데 어떻게 버려?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가족들이 겪는 고통도 봤어요. 그 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움, 부모님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버리는 죄책감.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오늘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60세 이후에 과감히 버려야 할 물건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단순히 공간을 비우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잠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60세 이후로 버려야 할 물건 첫 번째는 오래된 서류와 문서입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물건 중 하나죠. 영수증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가보면 영수증 모아둔 서랍 있으시죠?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하면서 모아두는 그 수많은 영수증들. 솔직히 말해서 5년 지난 영수증은 대부분 필요 없어요.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도 보통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본 영수증 중에는 20년 된 것도 있었어요. 그 종이가 누렇게 변해서 글씨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세금 관련 서류는 5년만 보관하시면 돼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조사도 보통 5년 이내에 하거든요. 주택이나 토지 관련 서류는 예외적으로 영구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보험이나 연금 관련 서류도 계약이 끝나고 5년만 보관하면 충분해요. 그 다음은 매뉴얼과 보증서. 이것도 많이들 모아두시죠? 10년 전에 고장난 전자레인지 매뉴얼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이제 그 제품 쓰지도 않는데 매뉴얼은 왜 가지고 계신 거죠? 요즘은 대부분의 매뉴얼이 인터넷에 다 있어요.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죠. 현재 사용 중인 가전제품의 매뉴얼만 서랍 한 곳에 모아두시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세요. 진짜 불안하시면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두셔도 되고요. 보증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기간이 끝난 보증서는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낡은 신문과 잡지. 이거 참 많은 분들이 모으시더라고요. 이 기사 나중에 다시 볼 거야 하면서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시 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죠? 정말 의미 있는 기사나 사진만 오려서 스크랩북에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사진 찍어 두세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의 신문이라면 한두 개 정도는 보관해도 좋지만 그 외에는 과감히 재활용으로 보내주세요. 60대 이후에 버려야 할 두 번째 물건은 옷과 신발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먼저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옷이 있나요? 그 중에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몇 벌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2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살 빼면 입을 거야. 언젠가 입을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보관하는 옷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런 날이 과연 올까요? 대부분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온다 해도 그때는 또 다른 옷을 사게 될 거예요. 유행은 계속 변하니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기부하거나 중고 거래로 판매하세요. 특별한 추억이 있는 옷 한두 벌만 남기시고요. 계절별로 정말 필요한 옷만 남기세요. 사실 우리가 자주 입는 옷은 전체 옷의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발 모양이 변하고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20년 전에 신던 구두가 지금도 편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발이 편안한 신발 5, 6켤레만 남기시고 특별한 행사용으로 한두 켤레 추가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속옷과 양말은 어떠세요? 서랍을 열어보면 몇 년 된 속옷들이 그대로 있지 않나요? 속옷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하면 탄력이 떨어지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아요. 일희주일분의 속옷과 양말만 보관하시고 새 것을 구매할 때마다 오래된 것 하나를 버리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60세 이후에 버려야 할 세 번째 물건은 주방용품과 식료품입니다. 주방은 정말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기 쉬운 곳이죠. 한번 주방 서랍을 열어보세요. 몇 개의 주걱이 있나요? 몇 개의 국자가 있나요? 정말 그 모든 도구를 다 쓰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한두 개만 주로 사용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서랍만 차지하고 있죠. 어떤 분은 손주들이 오면 요리해 줄 거야 하면서 많은 주방 도구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십니다. 물론 사랑 가득한 마음이지만 솔직히 1년에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새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방 기구는 기부하거나 중고 거래로 판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구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시고요. 특별한 요리에만 사용되는 도구는 최소한으로 유지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어떠세요? 집집마다 뚜껑 없는 통, 변색된 통, 찌그러진 통이 넘쳐나더라고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는 유해 물질이 음식으로 침출될 수 있어서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변색되거나 긁힌 플라스틱 용기는 즉시 폐기하시고 뚜껑을 분실한 용기도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식품 저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얼마나 많은가요? 특히 향신료는 오래되면 향이 날아가서 맛도 없어지는데 몇 년씩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식품 저장고를 점검하시고 향신료는 1, 2년 주기로 교체하세요. 통조림도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60대 이후에 버려야 할 물건 네 번째는
건강 관련 물품과 화장품입니다. 가정 상비약 서랍을 한번 열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 얼마나 많은가요? 심지어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약들도 있지 않나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능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모든 약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이름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약은 즉시 폐기하세요. 필요한 상비약만 최소한으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처방약도 치료가 끝나면 남은 약은 약국에 반납하시는 게 안전해요. 화장품은 어떠세요? 화장대를 보면 몇 년 된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화장품은 보통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효능이 떨어지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특히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 같은 눈 화장품은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3에서 6개월마다 교체하는 게 좋아요. 개봉 후 1년 이상 된 화장품은 폐기하시고 색이나 냄새가 변한 제품은 즉시 버리세요. 자주 사용하는 제품만 구매하고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화장품 샘플도 한두 달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버리는 게 좋아요. 건강 보조 기구도 한번 살펴보세요. 집에 사용하지 않는 마사지기, 온열기, 혈압계 등이 있지 않나요? 현재 건강 상태에 필요한 기구만 보관하시고 작동하지 않거나 오래된 기구는 폐기하세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말 필요한 기구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60대 이후에 버려야 할 물건 5번째는 오래된 가전, 전자제품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시는 물건이죠. 서랍 어딘가에 오래된 휴대폰,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 mp3 플레이어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몇 년 된 제품은 이미 구형이 되어버려요. 그런데도 아직 멀쩡한데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사용하지도 않으신데 말이죠. 작동하지 않는 기기는 전자제품 재활용 센터에 기부하세요. 데이터가 저장된 기기는 꼭 제품을 초기화한 후에 처분하시고요. 정말 특별한 추억이 담긴 기기는 한두 개만 선별적으로 보관하세요. 그리고 케이블과 충전기. 이건 정말 모든 집에 있는 문제예요. 서랍 하나를 열면 온갖 케이블이 뒤엉켜 있죠. 어떤 기기에 쓰는 건지도 기억나지 않는 케이블들. 현재 사용 중인 기기에 케이블과 충전기만 보관하시고 각 기기당 케이블 1개씩만 남기세요. 분류가 어려운 케이블은 과감히 폐기하세요. CD와 DVD는 어떠세요? 요즘은 거의 다 컴퓨터로 음악 듣고 영화 보시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CD와 DVD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앨범이나 영화만 보관하시고 디지털로 변환할 수 있는 것들은 변환 후 폐기하세요. 나머지는 중고 시장에 판매하거나 기부하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버리기 어려운 추억의 물건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사진 앨범부터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수십 개의 사진 앨범을 보관하고 계세요. 디지털 시대의 사진 앨범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시간이 지나면 변색되기도 해요. 정말 의미 있는 사진만 선별하여 보관하시고 나머지는 스캐너로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스캔 작업이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요즘은 그런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도 많아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는 가족 사진만 별도로 보관하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물건도 많은 부모님들이 버리지 못하십니다. 아기 때 입었던 옷부터 유치원 때 만든 작품, 그림들, 각종 상장들까지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이 그것들을 다시 가져가고 싶어 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만 한두 개씩 선별하여 보관하시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남긴 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공간에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추억의 편지와 카드도 많은 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에요. 감성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정말 버리기 어렵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의미 있는 편지와 카드만 선별하여 보관하시고 필요하다면 스캔하여 디지털로도 보관해 보세요. 보관할 편지는 날짜별 보낸 사람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나중에 찾기도 쉬워요. 지금까지 60세 이후에 버려야 할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정리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첫째,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줄어들면 청소와 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죠. 나이가 들수록 청소는 정말 큰 부담이 돼요. 깔끔한 공간은 또 마음의 평온함도 가져다 줘요. 물건이 넘쳐나는 공간에서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된답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공간인데 물건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격이죠. 둘째, 여행이나 이동이 자유로워져요. 소유물이 적을수록 여행 준비도 간단하고 만약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이동해야 할 때도 훨씬 수월해져요. 은퇴 후에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물건에 얽매이지 않으면 그런 자유를 더 누릴 수 있어요. 셋째, 가족에 대한 배려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미리 정리하는 것은 나중에 가족들이 겪을 부담을 줄여주는 배려예요. 제가 유품 정리사로 일하면서 본 가족들의 고통은 정말 컸어요. 이걸 버려도 될까? 이건 엄마가 소중히 여겼던 건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물건이 줄어들면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 더 돋보이게 돼요. 또 물건 관리에 쓰던 시간과 에너지를 취미나 좋아하는 활동,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할 수 있게 되죠. 노후에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60세 이후에 버려야 할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개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리는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간과 시간,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에요. 그 비워진 공간에 새로운 경험과 추억, 그리고 여유를 채울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정리 과정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물건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정리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온하게 보내세요.